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결혼이요? 제가 왜 결혼을 해야 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공짜로 아내를 준다고 해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결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결혼은 결국 높은 소비를 의미합니다. 결혼하면 차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집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결혼 예물도 줘야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지역 기준으로 보면 약 18만 8천 위안 정도는 됩니다. 거기에 금장신구, 이른바 3금이나 5금도 사야 합니다. 그것도 전부 돈 아닙니까? 만약 이혼까지 하게 되면 재산의 절반을 나눠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저는 손해입니다. 그럼 결혼을 안 하면 나중에 늙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 가서는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됩니다. 요즘 이혼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아이가 있는 재혼 상대를 만나면 말하자면 하나 사면 하나 더 같은 셈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하나의 뚜렷한 사회 변화가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고연령 미혼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는 한편 젊은 남성들의 연애와 결혼에 대한 태도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남성들이 연애 과정에서 상대방을 위해 경제적 지출을 감수하며 이른바 헌신적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존재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소득이 점차 증가할 것이라는 믿음과 기회의 확대에 대한 전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경제 성장 둔화와 취업 압박이 심화되면서 결혼 비용과 양육 비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남성들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연애를 위해 무리한 희생을 감수하기보다는 자신의 현실을 고려하는 경향이 강해졌으며 결혼을 위해 장기간의 부채를 부담하는 선택 역시 점차 기피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 남자들 소개팅 나가면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오는 건가요? 밥 먹을 때도 여자랑 더치페이하고 결혼하려면 반드시 혼전 건강검진도 해야 하고 결혼 전에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해요. 더 이상 스스로 헌신적인 연애를 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연애를 하면 1년에서 2년 정도는 만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3번 정도 만나고도 관계가 확실해지지 않으면 바로 안녕 하고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집이나 차, 결혼 예물까지 요구하면 그럼 여자 쪽에서는 얼마를 준비하나요? 라고 물어봐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대화를 이어갈 필요도 없다는 태도예요. 집을 공동 명의를 올리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인지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스스로 돈 벌어서 스스로 쓰는 게 더 낫지 않냐는 거죠. 굳이 스스로 문제를 만들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도 들고요. 정말 보면 현실을 잘 아는 것 같고 자기 주관이 확실한 것 같아요. 독신이면 그냥 독신인 거죠. 독신이라고 해서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요즘 사회에 독신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어차피 저만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급해하지 않는데 제가 뭐가 그렇게 급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제 인생은 아마 이렇게 지내게 될 것 같고 저를 마음에 들어할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독신으로 사는 것도 꽤 괜찮은 것 같아요. 혼자라면 하루에 10위안 정도면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니까요. 아내나 아이를 위해 돈을 써야 할 걱정도 없고 그런 부담도 다 사라지는 거죠. 저는 독신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 중국에서 한 맞선 자리에서 발생한 사건이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32세 여성 소 씨는 맞선 자리에서 상대 남성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메뉴를 끊김없이 주문해 총 식사 비용이 8천 위안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성인 왕 씨는 2차례에 걸쳐 간단한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자고 제안했지만 여성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고가의 메뉴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사건은 하남성 신양에서 발생했습니다. 소 씨는 배우자를 찾기 위해 결혼정보회사에 2,800위안을 지불하고 회원 등록을 했으며 이후 근자재 업종에 종사하는 35세 왕 선생을 소개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온라인으로 간단한 대화를 나눈 뒤 조건이 무난하다고 판단해 오프라인 만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왕 선생은 성의를 보이기 위해 현지의 한 고급 프라이빗 요리 식당을 만남 장소로 정했지만 소 씨는 사전 설명 없이 자신의 남자 절친을 동반해 나타났습니다. 이에 소 씨는 상대를 대신 확인해 줄 목적으로 데려왔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식사 자리에서 소 씨는 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을 고려하지 않은 채 킹크랩, 호주산 대형 랍스터 등 고가의 해산물과 약 2,000위안 상당의 수입 와인까지 주문했습니다. 결국 식사 비용은 약 8,000위안에 이르렀습니다.
식사 도중 왕 선생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으며 이후 연락을 모두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 씨와 동행인은 약 30분가량 기다렸지만 왕 선생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소 씨는 해당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이 온라인에 확산되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일부는 여성의 소비 행태가 과도했다고 지적했으며 동행인을 데리고 온 순간 이미 상황이 잘못된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자리를 피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대응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사건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30이 넘었는데 아직 결혼을 못해서 결혼하라는 압박에 여러 번이나 무너질 정도로 힘들었어요. 어른들은 제가 너무 까다롭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분들 세대는 우리 세대와 절대 공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제 어머니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저는 부모님께 제 삶이 얼마나 충실하고 행복한지, 제 직업 계획과 제 능력에 대해 늘 이야기하곤 했어요.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면 부모님께서 제가 잘 살고 있다고 느끼시고 안심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친구들도 저에게 부모님을 이해하고 이제는 적당히 타협하라고 권했어요. 저 역시 스스로가 정말 너무 고집스러운 건 아닌지 의심해 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결국 저는 깨달았어요. 결혼은 하나의 과제가 아니며 나이가 찼다고 해서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해당 블로그는 현재 자신의 경제적 상황으로는 결혼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결혼과 관련된 비용 부담을 부모에게 전가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도 함께 전했습니다. 그는 최근 출산에 대해 단순히 한 사람의 식비가 늘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교육과 양육, 주거 등 전반적인 부담이 크게 수반되는 복합적인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그는 여성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결혼 자체가 아니라 스스로를 독립적으로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안정시키고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더 본질적인 가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결혼을 억지로 선택하거나 타협하지 않는 것 역시 자기 자신에게 책임을 지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보고 있으며 각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연애 전문가들에게 속지 마세요. 고령 미혼 여성, 이른바 노처녀라고 불리는 분들이야말로 오히려 더 소중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30살이 넘은 여성분들 중에는 연애에 쉽게 빠지는 순진한 유형의 가능성이 오히려 젊은 분들보다 더 높다고 느껴져요. 정말로 계산적인 사람들, 소위 스폰서만 노리는 여성이나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은 애초에 그렇게 나이가 들 때까지 미혼으로 남아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대학 때부터 인간관계를 다루는데 능숙하고 졸업하자마자 젊고 유리한 시기를 활용해서 일찍 결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30대가 넘도록 미혼으로 남아있겠어요? 요즘 남자들이 호구처럼 헌신하는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이미 결혼 연애 시장에 나온 이상 서로 괜히 체면만 차릴 필요 없이 대화가 되면 잘 이야기해보고 안 맞으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여성분들께서는 다음 몇 가지를 유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처음 만났을 때 매번 남성이 먼저 메시지를 보내온다면 반드시 성의 있고 적극적으로 답장을 해주셔야 합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남성의 인내심을 시험해보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만났을 때의 감정은 그런 시험을 견뎌낼 만큼 단단하지 않습니다. 둘째, 남성이 영화든 식사든 3번 연속으로 비용을 부담했다면 그때는 남성 역시 마음속에 여러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 아들은 27살인데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저는 전혀 조급해하지도 않고 오히려 결혼하지 않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결혼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조급해하실 건가요? 지금은 우리 70년대생 때와는 많이 달라졌어요. 그때는 일단 결혼하면 평생 함께하는 게 당연했고 먹고 입는 것만 해결되면 만족하던 시절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달라졌어요. 이혼율이 이미 60%에 달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있는데요. 결혼은 더 이상 인생의 필수 선택이 아니에요. 제 주변에도 아직 자녀에게 맞선을 보라고 하거나 결혼하라고 매일같이 재촉하는 분들이 많아요. 결혼만 시키면 내 임무는 끝이다. 결혼하지 않으면 나중에 누가 너를 돌봐주겠느냐.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자녀가 결혼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착각이라고 생각해요. 성급하게 선택한 결혼은 결국 양쪽 모두에게 상처만 남길 수 있어요. 만약 잘못된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두 가정은 물론이고 심지어 두 세대까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나아가 최근에는 점점 더 많은 젊은 세대가 결혼을 원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선 현실적인 생활 압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과 교육비, 의료비 등 각종 필수 지출이 적지 않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많은 이들이 결혼과 가정 생활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결혼 이후에는 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젊은이들은 자신의 감정과 개인적인 공간을 이전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정을 위해 과도한 책임을 지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며 생활 전반에서 상대방에 맞추어 살아가는 방식 역시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누가 저에게 아내를 소개해준다고 해도 저는 절대 원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 33살이고 싱글이에요. 10년 동안 일해서 30만 위안의 저축을 모았어요. 매일 이자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하고 하루에 12안만 써도 충분히 여유가 있는 수준이에요. 저는 호구처럼 헌신하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비위를 맞추지도 않아요. 아무리 잘해줘도 결국 떠날 사람은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걸 붙잡을 수는 없잖아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조건 비위를 맞추지 않는 것, 그게 오히려 더 당당한 태도라고 생각해요. 선생님, 여자친구가 남자 절친이 있는 걸 허용하시나요? 그건 절대 안 되죠. 제가 그녀보다 남자를 더 잘합니다. 반드시 완전히 끊게 해야 합니다. 그럼 본인은 여자 절친이 있나요? 저는 있죠. 우리는 친구 사이일 뿐이고 완전히 순수한 우정입니다. 그럼 여자친구가 질투하는 건 걱정되지 않으세요? 그녀가 왜 질투를 합니까? 여자는 좀 더 너그러워야죠. 이런 일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헤어지면 그만입니다. 그럼 연인이 싸웠을 때 남자가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럴 리가 없죠. 그녀가 저에게 사과하면 그건 저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제가 그녀에게 사과하면 제가 호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가족들이 결혼을 재촉하는 게 얼마나 심한지, 또 얼마나 황당한 말들까지 하는지요. 저는 어제 막 집에 돌아왔고 오늘은 집에 온 지 이틀째 되는 오후예요. 이 결혼 문제 때문에 어머니와 조금 말다툼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왜 지금 결혼을 고려하지 않는지 제 입장을 설명드렸어요. 이유도 나름대로 정리해서 말씀드렸고요. 하나는 제가 일이 꽤 바쁘기 때문에 이 시기에 결혼 문제로 제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싶지 않다는 거였어요. 또 하나는 현재 제 상태가 꽤 괜찮다고 느끼고 있어서 당장 외부적으로 누군가를 만나야 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이런 객관적인 이유들을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부모님들은 결혼을 재촉하실 때 이런 부분은 잘 고려하지 않으세요. 그저 나이가 있으니 결혼해야 한다. 결혼하지 않으면 나중에 누가 돌봐주겠느냐. 이런 익숙한 말들만 계속하세요. 저는 어머니를 설득하려고 했고 어머니는 또 저를 설득하려고 하셨어요. 모든 결혼을 재촉하는 부모는 결국 자녀의 인생까지 재촉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정작 본인도 결혼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자녀를 결혼이라는 관계 속으로 밀어넣는 건 정말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느껴져요. 그저 자신이 생각하는 인생의 과정을 기계적으로 완수하려는 것에 불과한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인연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녀에게 결혼을 재촉하기보다는 스스로 결혼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는 게 더 낫다고 봐요. 부모님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다면 굳이 자녀에게 결혼을 재촉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요? 오히려 부모님의 재촉은 효심이 있는 자녀를 억지로 따르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겉으로 보면 부모가 이긴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 자녀의 인생은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 이혼 경험을 통해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성은 아무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결혼할 때 반드시 예단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더 부유하고 더 독립적인 여성일수록 이 예단은 더 받아야 한다고 느껴요. 제 주변을 보면 결혼할 때 예단을 받지 않았던 여성들은 모두 이혼했어요.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었어요. 반대로 예단을 받은 경우는 지금도 비교적 잘 지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남성에게 있어서 예단은 여성에 대한 약속이자 존중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많은 분들이 예단은 딸을 파는 것 같다거나 여성을 출산의 가치로 거래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기반이 탄탄한 가정, 그리고 진정으로 품격과 교양, 인식과 안목을 갖춘 가정이라면 예단은 자연스럽게 주게 된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정말 기발한 사람이 등장했어요. 고액 예단이라는 이 시대의 난제를 한 청년이 금융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방법이 정말 독특해요. 예단으로 28만 위안, 38만 위안, 심지어 88만 위안을 요구해도 전혀 흥정하지 않는 대신 반드시 여성의 신분증으로 대출을 받는 방식이에요. 대출받은 돈은 곧바로 여성에게 전달되고 이혼하지 않는 한 남성이 매달 상환을 책임지면서 이 금액을 예단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만약 이혼하게 되면 남은 대출은 여성 본인이 계속 상환해야 한다고 해요. 이렇게 하면 예단 반환 문제로 다툴 필요도 없고 은행 입장에서도 대출 실적이 생기니까 말 그대로 세 쪽 모두 이익이라는 논리예요. 또 여성 쪽에서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위험하다고 느낀다면 오히려 진심으로 함께 살 생각이 없는 것이라고 보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일찍 정리하는 게 낫다는 주장도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커플은 원래 결혼을 상의하고 있었고 날짜까지 모두 정해둔 상태였어요. 남은 건 세부적인 부분만 조율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최근 이틀 사이에 결국 모든 게 무산되고 말았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해당 블로그는 자신의 고향에서 있었던 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웃집 아들은 오랜 시간 힘들게 일하며 겨우 10여만 위안의 자금을 모았고 이제 결혼을 준비할 수 있는 단계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후 마을에서는 이른바 예물을 받지 않는 방식을 추진하게 되었고 그의 가족은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며느리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큰 기대를 가졌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맞선 자리에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여성 측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시에 주택이 있습니까? 앞으로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낼 수 있습니까? 1년에 2번은 함께 여행을 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들의 남성은 그 자리에서 선뜻 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블로그는 이 사례를 통해 결혼 조건의 기준이 변화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과거에는 예물 제도를 통해 비록 빚을 지더라도 일정한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예물이 사라지는 대신 주거 환경과 교육, 생활 수준 등 보다 높은 현실 조건이 요구되면서 제한된 소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경쟁력이 더 낮아지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만약 예물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사회 하층의 미혼 남성들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아지고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거예요. 예물이 방패막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입장권일 수도 있어요. 많은 남성분들이 여성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가 수십만 위안에 달하는 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물처럼 명확하게 가격이 정해진 기준이 사라지게 되면 결혼은 오히려 전반적인 조건을 따지는 방향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예물이 없어졌을 때 여성들은 무엇을 보게 될까요? 부동산 보유 여부, 학력, 감정적인 안정감, 종합적인 능력, 심지어는 가족 배경까지 더 폭넓게 보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중매인은 이번 이별이 실제로는 남성 측에서 먼저 제안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남성은 비교적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갖추고 있었으며 부친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본인 역시 그 사업에 함께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여성은 교사로 수입이 높은 편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은 평소 대화가 잘 통하고 관계도 원만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매인은 남성이 갑자기 이별을 제안한 이유를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매인은 남성의 어머니에게 혹시 여성 측에서 요구한 예물이 지나치게 높아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남성의 어머니는 해당 가능성을 즉시 부인했습니다. 이후 구체적인 대화를 통해 중매인은 사건의 전말을 점차 파악하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여성 측에서는 남성에게 몇 가지 조건을 제시했어요. 그녀는 당신이 얼마나 벌든지 상관없이 앞으로는 매달 그 돈을 제가 관리해야 해요. 라고 요구했어요. 남성의 월 수입은 꽤 높은 편이었고 약 2만에서 3만 위안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녀는 이 돈을 전부 자신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남성은 아버지와 함께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가업 형태의 작은 사업이었고 여기서도 매달 수만 위안의 수입이 발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성은 남성의 수입뿐만 아니라 시아버지의 돈까지도 자신이 관리하겠다고 요구했어요. 남성 집안은 외동아들이고 위로는 이미 결혼한 누나 한 분만 있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그녀는 남성의 돈은 물론이고 시아버지의 재산까지 모두 자신이 관리하려 했고 결혼 후에는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이 되어 대가족 전체를 이끌겠다는 뜻이었어요. 남성은 여성 측의 조건을 들은 뒤 결혼에 대한 의지가 급격히 약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어머니와 상의한 끝에 결국 이번 혼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은 곧바로 입장을 바꾸어 시아버지의 자산 관리에 대한 요구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남성의 태도는 매우 단호했습니다. 여러 차례 설득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번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이 상황에 이르렀어야 여성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 깊이 후회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